소상공인의 핵심 영어 비밀 무기는 키워드와 해시태그다. 고객과의 소통 창구, 우리 매장 홍보 도구, 창업 필수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는 온라인 마케팅. 블로그,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의 방법과 꽁꽁 숨어있던 전략 노하우까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요즘 창업하고 사업을 하면서 SNS나 블로그를 모르면 저 장사 못해 라고 할 정도로 SNS와 블로그 홍보 마케팅이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 활용해야 내 가게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 알릴 창업에서는 슬기로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영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각 교수입니다. 송현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노스의 송현수입니다. SNS 블로그 요즘 뭐 모르면 뭐 정말로 장사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어떤가요? 요즘에 SNS는 예전하고 틀리게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어떤 관계망이 높게 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좁고 사실은 이제 형성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가 예전하고는 틀리게 조금은 좀 깊이 중심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행한데라고 하면 이미 늦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온라인 마케팅의 개념을 먼저 이렇게 좀 정립을 하면 이 트렌드가 바뀌어도 적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마케팅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케팅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소통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고객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네. 그걸 그동안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해왔다면 이제 시대가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차이만 있는 거니까요. 사실 마케팅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과의 소통, 나와 너의 만남. 이게 주가 되는 거니까 방법이 바뀐다고 이 개념이 바뀌진 않는다. 뭐 이런 뜻 같습니다. 근데 이 소상공인들이 요즘 온라인 마케팅에 엄청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줄 몰랐던 분들도 정말 많고 지금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그 SNS라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는 실제 가장 최근에 이제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저비용이 들고 실제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자신의 어떤 고유 브랜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또 인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 네. 온라인 마케팅 이거 꼭 해야 됩니까? 필수인 거죠. 아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벙어리로 살 것이냐, 말을 하고 살 것이냐의 차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객하고 아무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존재하는지를 모르죠. 네. 설사 존재하는 걸 안다고 해도 저 사람이 저 점포가 가치가 있느냐, 이걸 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죠. 그 대화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근데 온라인 마케팅으로 대화를 많이 하면 요즘의 트렌드에 맞다.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하면서도 이상했던 게 블로그하고 SNS가 차이가 있나요?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 원하는 아이템이나 사실 그런 니즈에 맞는 서비스들을 찾을 때는 아무래도 검색형이 조금 편하겠죠. 예, 뭐 가볍게 오늘 근처에 맛집은 그렇죠. 어디에 뭐 이런 식으로 찾을 때는 하지만 최근에 또 SNS형이라는 거는 어떤 스마트폰에 이제 앱을 이용해서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이라든지 자신이 편한 그 계정을 설치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본인들이 맛있었던 음식을 올려놓는다던가 이런 형식의 소통형 중심을 또 하는 것들은 SNS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맛집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서 보통 보는 것을 블로그형이라고 그렇죠. 하고 사람들이 그냥 SNS를 하면서 이 집 맛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SNS입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그럼 준비된 VCR 보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빵집. 이곳은 늘 많은 손님들로 북적인다는데요. 빵이 먹음직스러워 보이긴 합니다만 뭐 다른 이유라도 있을까요? 저희 동네 카페에서 그 맛있는 빵집 해가지고 소개하는 거 보고 왔었거든요. 저희 직원이 같은
쪽에서 아마 공유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죽을 하고 모양을 잡고 오븐에 굽는 과정까지는 여느 빵집과 다를 것 없지만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뜨끈뜨끈한 빵이 구워지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일. 갓 나온 빵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신이 직접 방금 만든 빵을 올리네요. 그리고 올려요. 지금 나온 네네. 빵입니다. 네. 아, 그러면 동네에 계신 분들은 지금 빵 나왔다. 이럴 수 있겠다. 네네. 붙잡고 있거나 하진 못해요. 제 본업은 빵을 만들고 판매하고 배달 다니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SNS만 매달릴 수는 없고요. SNS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하죠.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에서 나오는 신제품들 이런 것들을 올리고 또 이제 제가 어디 소개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페이지에는 많이 올리고요. 제 타임라인에는 이제 사람들 거 공유하기도 하고 뭐 사람들 소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 빵집 에피소드 이런 것들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빵집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빵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은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시거나 그러는 거죠. 가져가신 게 덕분에 직접 빵을 사러 오는 손님들뿐 아니라 인터넷을 보고 주문하는 손님도 많다고 하는데요. 4학년 4반.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도 있고요. 울릉도에 보내기도 하고요. 뭐 전국 어디든 가니까 주문만 하면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만이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내 고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장님은 블로그하고 SNS를 다 운영하시네요. 네. 요즘은 뭐 유튜브까지 개인 방송을 또 하시네요. 네. 또 하시고 와. 개인 방송을 하시면서 이벤트도 하시고. SNS 채널에 모든 친구들이 많아야 그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도 없이 친구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당장 매출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이상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씩 나타나는데 너무 조급하게 빨리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멈추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소상공인분의 SNS 블로그 활용에 좋은 예. 이런 느낌이에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방금 제가 VCR을 보면서 장단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중에 특히 뭐 아무래도 자신의 어떤 실시간으로 제품을 좀 홍보하고 그리고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시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이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비자를 계속 독자들한테 자기의 인지도를 끌어내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꾸준하게 소비자들과의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팬심을 확보하는 거에 굉장히 매력적이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최근 어떤 트렌드이기도 하거든요. 네, 소상공인분들이 이렇게 트렌드를 앞서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본 준비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온라인 마케팅은 습관을 들이는 거고 생활화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이런 못해요. 왜냐면 하루 이틀은 하겠죠. 이게 힘들어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매일매일 요때 요거 하면 요거 하고 또 동영상 찍을 땐 찍고 이걸 습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아주 쉬운 거부터 친해지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을 먼저 한다든가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블로그 같은 데로 갔다가 마지막에 동영상까지 도전하는 뭐 이런 단계를 또 거쳐간다면 소상공인들도 누구나 뭐 이분처럼 뭐 4년 5년 투자하면 뭐 달인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게 소상공인분들이 찍어서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거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이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예전에는 사실은 뭐 전문적인 어떤 디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에 굉장히 좋은 어플이라든지 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의 동작만으로도 그런 게 또 가능하죠. 그런데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있다면서요? 온라인 마케팅 분석이요? 데이터 분석? 그렇죠. 사실은 모든 마케팅은 네.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일단은 조사 단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다 글을 올릴 때 어떻게 올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일단 검색을 하게 됩니다. 검색을 하려면 뭔가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보통 뭐 키워드라고 키워드.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가 A라는 빵집이라고 찾는데 나는 자꾸 베이커리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럼 노출이 안 되겠죠. 되지.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소비자들이 어떤 단어, 어떤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찾고 있나. 예를 들면 빵집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나, 또는 뭐 삼겹살집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를 많이 이용하나, 이런 걸 먼저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거는 사실 소비자들의 니즈잖아요. 네. 왜냐하면 원하는 게 있어서 뭐 검색 엔진이나 이런 곳에 찾는 것 자체가 네. 어떤 키워드라고 하면 이 해시태그는 키워드들이 사실 요즘에는 너무 많죠. SNS에 많아요. 올릴 때 네. 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사실은 네. 올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딱 찾고 싶거나 그렇죠. 이럴 때 그 그룹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 그룹핑 해주거나 약간 그렇게 검색해 주는 것들은 해시태그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올릴 때 샵 재밌는 방송 샵 이런 거 많이 하는 게 그렇죠. 그거군요. 그렇죠. 아. 앞에다 샵자를 붙이고 이제 거기다 단어를 네. 집어넣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럼 이거 좀 잘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 해시태그나 사실 온라인 마케팅의 키워드는 정말 소상공인들한테는 그 핵심 무기이고 본인들의 어떤 영업 비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키워드나 이런 걸로 남용하기보다는 네. 본인의 어떤 지역 중심의 키워드라든지 해시태그로 묶어서 자기만의 어떤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마케팅이라는 걸 하다 보면 욕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 한마디로 오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넣으면 좋겠다. 또는 너무 자기가 어떤 한 가지에 꽂혀서 또 하나만 너무 집중을 한다거나 이게 피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내 경쟁자들은 어떤 키워드를 쓰고 있나, 그렇죠. 또 소비자들이 주로 쓰고 있는 키워드는 뭔가, 그럼 나는 여기서 차별화되면서 내가 내 소비자들이 나를 적절하게 잘 찾을 수 있게 하는 방법 뭘까?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샵 양재동, 샵 욕실, 샵 인테리어, 샵 잘하는 집 뭐 이런 거 다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샵 양재동에서 욕실 바닥을 너무 잘해서 칭찬이 자자한 곳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만 가도 좋지 않나.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준비된 VCR이 있거든요.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네일샵. 이곳은 고객 유입이 쉽지 않은 3층 상권에 자리해 있는데요. 그러나 입지와는 상관없이 늘 고객들로 붐빈다는 이곳. 사장님의 화려한 손기술 덕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SNS를 하는데 손톱 사진이 잔뜩 올라간 SNS를 보고 있어요. 이거 해주시는 선생님이 그 활동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하고 계셔서 더 소비자들이 신뢰감 있게 찾아올 수 있어서 온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디자인 들어갈 건데 어떤 거 하시겠어요?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회사에서 찾아서 왔는데 네. 이거 혹시 괜찮을까요? 아, 네네. 어울리실 것 같아요.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딱 보여줘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도 빨리 알아들을 수 있고 직접 하셨던 거니까 또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작품을 하고 나면 찍어서 이제 올리는 것도 있고 고객님들의 손 시술이 끝나고 나면은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요. 그래서 바로 업로드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이 샵은 이런 디자인이 가능하구나 알 수 있게끔. 만약에 기존에 그냥 오셨던 손님이 50이라고 치면 나머지 50은 이런 SNS 활동 덕분에 오신 분들. 지금은 새로 오시는 신규 고객님들도 다 보시거든요. 손님이 빠지고 조금 한산해진 시간. 그런데 이때 어디론가 자리를 옮기는 사장님. 대체 여기서 뭘 하려는 걸까요? 여기는 뭐예요? 저요? 저 지금 유튜브 하는 곳이거든요. 제 스튜디오예요. 유튜브 생방송 준비하고 있어요. 빛나라님 안녕하세요. 직접 채팅을 읽어가면서.
이진이 옆에 카메라? 응. 그렇죠. 그리고 의상 협찬, 헤어 협찬도 있어요. 날이 와. 진짜 선선해졌어요. 제가 이번 주 아트를 뭘 할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고민하고 어찌 보면 저희 이게 뭐 헤어샵에 일을 한다는 사실 개념보단 즐기는 거죠. 네.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이제 또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이걸 뭐 억지로 하면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일단은 네일리스트라고 하면 손톱에 대해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꽤 많아요. 그런데 생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그거를 절대 숨길 수는 없거든요. 편집을 어떻게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아, 사람이니까 저 정도 실수는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형성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과 없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투명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저를 대하는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저한테 뭐 많은 걸 물어보시는 선생님 분들이나 되게 신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거의 프로세요. 예, 그러네요. 근데 이 SNS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방송까지 하는 경우라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좀 좋나요? 뭐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아까 생방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실시간으로 하는 소통만큼 좋은 건 없죠. 근데 특히 이분은 인스타그램을 아주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걸 아주 잘 활용한 성공 사례들을 보면 인스타그램을 메뉴 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즉 보면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주문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건 고정화된 메뉴판을 만들 수 없는 업종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매번 메뉴북을 만들 수도 없고 그 뭐 사진을 일일이 찍을 수도 없으니까. 근데 이걸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면 이거 자체가 메뉴판의 역할을 하고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도 빠르게 이 집의 특징을 알 수 있고 와서 구매할 때도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잖아요. 두 매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하나는 뭐 사진을 찍어서 일방적으로 올리는 소통 형식이라면 거기에 밑에 뭐 댓글이나 이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렇죠. 네. 하지만 유튜브는 조금은 약간은 어떤 장기전의 어떤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곳이거든요. 자기가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내가 어떤 방송을 하면서 내 제품을 실제적으로 홍보하고 판매까지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분도 초기에는 뭐 네일 아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예를 들면 이거 뭐 지우는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거기에 해당하는 컨텐츠들을 위주로 올리면서 딱 한 번 정도의 어떤 신뢰관계가 딱 쌓이게 되면 팬심을 확보해서 바로 구매율로 가는 거는 최고의 마케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위해서 데이터를 막 분석하고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라인 상품 분석을 한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말은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상권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하려면 그거 내가 어떻게 해? 그러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다행스러운 건 이미 분석된 데이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가 만든 플레이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 나의 점포가 아마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검색했는지 알 수가 있게 돼요. 연령대별로도 나오고요. 맞아요. 시간대 나오고. 네, 시간대도 나오죠. 성별도 나오죠. 이것도 일종의 빅데이터 분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데 정말 오고 있나? 근데 봤더니 20대가 검색을 많이 하는데 실제는 40대만 와요. 이거 어떨까요? 이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쁘죠. 그렇죠. 보고 안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 안 와야 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주 타겟으로 안 하는 사람이 온다. 그렇죠. 이제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얻었잖아요. 예. 이 데이터를 얻었어요. 얻고 끝나면 고3인데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수능 안 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어떤 경쟁사라든지 거기에 메뉴라든지 그리고 가장 사실 인기 있었던 리뷰 뭐 이런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주 시간대, 방문 시간대를 분석해서 그럼 가까운 근거리의 주변의 동선들을 파악해 보면 얼마 정도의 가격선으로 사실은 이런 소비자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예전에는 트렌드가 이렇게 상향으로 하다가 하향세가 된 아이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내 혹시 아이템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정리를 좀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전문 용어로 하면 퍼널이라고 하고 깔때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크게 사실 홍보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작은 위주, 예를 들면 뭐 반려동물 실제적으로 뭐 간식 샵이라든지 예를 들면 반려동물의 뭐 헤어샵이라든지 약간의 집중적인 어떤 마케팅으로 사실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랩이나 플레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상공인들이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매출, 가상 매출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 어느 정도 인기도가 있는지도 조금 분석해서 우리 아이템이 사 경쟁사에 비해서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지 전략을 세우는 게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 온라인 마케팅 자체가 이 개념상 이렇게 딱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확 와닿고 오늘 방송 보면서 오늘 지금 당장 뭔가를 바꾸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방송 봐야 돼요. 이 방송 꼭 봐야 돼요. 주변에 진짜 친한 사람 있으면 꼭 보라고 하세요. 안 친한 사람 안 봐도 돼요. 우리끼리만 잘 살자고요. 아니 근데 이 요거를 들어도 한 번에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는 할 줄 안다라는 기본 가정 하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예 1도 모르는 분들 좀 어디서 배울 데 없나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뭐 정부에서 아예 지자체에서 네 요즘에 온라인 마케팅이 아무래도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이미 입증을 하고 있고 그런 성공 사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게 되면 업종별 또 뭐 전통시장, 협동조합 실제로 뭐 소상공인, 폐업자 예를 들면 재창업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온라인 마케팅 하는 곳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또 아까 SNS 무료로 하는 요즘엔 지역 포탈이라든지 이런 곳들 이제 뭐 검색 엔진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무료로 또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스튜디오도 무료로 빌려주고 아까 카메라도 무료로 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만 찾아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제가 이제 가장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 이런 교육들의 어떤 정보도 같이 그 뭐 컨설팅이라든지 멘토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료예요. 그런데 잘 모르다 보니까 잘 활용하시지 못해서 저는 이제 전문가와 직접 매칭할 수 있는 무료 컨설팅이나 이런 1대1로 뭐 아예 정말 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서 교육받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럼 멘토가 찾아오는 그런 서비스. 그런데 다 무료입니다. 거의 대다수. 이거를 모르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이게 아는 게 힘이에요. 모르는 거 약 아니에요. 모르는 거 똥. 죄송합니다.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셨네요. 아는 게 힘이고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저희 방송 보는 분들이라도 꼭 이걸 아셔야 되고 주변에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꼭 이거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15회 동안 방송 쭉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깊게 정말 1부터 모르시는 분들 다 알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저희가 그 얘기를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나중에라도 저희가 더 깊이 얘기할 시간을 마련을 할 테니까 꼭 그때도 더 많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이 소상공인 분들 혹은 창업을 이제 하시려는 분들한테 당부의 말, 온라인 마케팅 이거는 진짜 꼭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당부의 말 하실 거 있나요?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체다 보니까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습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도록 이런 교육이라든지 아까 그런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받아가면서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어떤 점검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혹시 당부 말씀? 그 소상공인들이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너무 기능에만 집착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 블로그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 사실 뭐 중요하죠. 근데 이 기능 이전에 사실은 내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남에게 알렸을 때 인정받을 만큼의 기본이 갖추어져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만든 컨텐츠의 어떤 목표도 정해지게 됩니다. 내용도 정해지게 되겠죠. 단순히 SNS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과 컨텐츠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인 거니까 우리가 너무 끝만 보지 마시고, 즉, 저 사람 저거 유튜브 잘하네? 이것만 보시지 말고요. 그 앞단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배우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편승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꾸준히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마케팅을 꼭 좀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다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방송 2번 보고 3번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서 다 같이 보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 교육생 중에 85세, 6세 정도 되셨던 분이 그 보청기 2개 끼고 오셔가지고 배우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일단 처음에 내가 고장나면 이거 그냥 이거 또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익히는 과정 있잖아요. 사진 찍고 올리고 사진 찍고 올리고 이것만 배우셨거든요. 약 한 3개월 정도 진행하시더니 지금은 굉장히 어떤 저한테 가끔은 뭐 오미자 꽃도 보내주시고 이분 오미자 파시거든요. 네, 그리고 꽃이 나중에 막 흩어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우리 초기에 말 나왔었지만 거의 반복이에요. 반복 연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